자, 그래마이사이드 챕터 9의 관계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사는 우리가 말 그대로 관계하는 역할이죠. 관계하는 역할인데 이 관계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지금 뒤에 대명사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앞에 있는 명사를 뭔가 연결시켜 주고 그 다음에 뒤에 구체적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연결해주는 역할이 바로 그 관계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대명사의 의미를 가져준다라고 해서 이거를 관계대명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도 그렇고 이제 다음 파트에 들어가는 관계부사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얘들을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서 절이 들어가요. 동사 단어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다른 말로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말에 포인트를 두고 그 다음에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게 되면 받침 니은으로 많이 끝난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잘생긴, 못생긴, 뭐 키 큰, 키 작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이 절이라는 말 자체가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 뒤에 뭐뭐 하다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동사 하에다가 는자가 들어가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투부정사 배웠을 때 형용사적 용법이 있죠. 형용사적 용법하고 약간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연결해 주면서 구체적인 설명까지 꾸며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얘기하는 것이 관계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가 있습니다. 근데 관계부사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접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부터 나가는 진도는 이제 기말고사 중3 2학기 기말고사 다 끝나고 나서 남은 진도이긴 하지만 이 남은 진도가 고등학교에 직결되는 부분으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고등학생의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전해드리고 싶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자, 가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의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연결을 해주면서 동시에 대명사 역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얘들은 전부 다 뭐예요? 형용사처럼 선행사를 수식한다 하는데 선행사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명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단어 그 자체는 역할은 분명히 있는데 해석의 뜻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뜻은 이 명사의 뜻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우리가 표에 대해서는 주구리장창 많이 했었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관계대명사에는 주격과 소유격과 목적격이 있습니다. 그럼 주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명사이면서 동시에 주어 자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격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바로 뒤에 누가 들어가느냐? 동사 단어가 바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동사 단어가 바로 들어가서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소유격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소유격은 잠깐 그 밑에 내려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소유는 일단 명사 단어가 뒤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일단 짝을 이로 나놓고 일단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덩어리 자체가 주어 자격이냐 목적어 자격이냐 이게 구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대부분의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조금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주격 역할로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꼼수도 좀 적용이 되죠. 소유격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다. 뭐 그따구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문제 풀 때는 뭐 그렇게 맞춰도 되는 거니까 뭐 상관은 없지만 정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목적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목적어 역할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목적어는 항상 주어 동사 뒤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 덩어리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거는 다 걷어치우고 주격 같은 경우는 동사 단어가 바로 있었지만은 목적격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일단 앞에 명사가 들어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동사 단어가 일단 건너가요.
그러니까 명사 뒤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빠졌거나 아니면은 뒤에 전치사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목적어가 빠졌거나,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표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선행사 포함되어져 있는 이 what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최종 명사에서 해석이 끝나지만, 얘는 선행하는 명사를 이미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름이 있는 명사들이야 당연히 그 이름을 붙여주면 되죠. 그런데 이름이 없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자를 봤는데 자 이름이 뭐 함원준이다 이거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뭐 얘야, 뭐 학생, 야 남자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여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이게 만약에 사물로 얘기할 때는 이름이 없는 것들은 전부 다 것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관계대명사니까 동사하는 것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선행사가 여기 좀 잠깐 보세요. 사람, 사물, 사람, 동물이거나 최상급 서수사, the only, the very, all very, thing 요렇게 들어가는 거. 특히 서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들을 이제 서수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 뒤에는 주로 that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책마다 좀 다르고 독해 지문 같은 경우는 저게 원칙상으로 that을 쓴다 하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에 주로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주로. 그래서 주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주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부터 다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는 who, which, that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반드시 동사 단어가 바로 들어간다 하는 거, 그거를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동사 단어 바로 들어가서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I like a man who that has a sense of humor 하니까 나는 이런 남자를 좋아합니다. 가진 남자를 좋아합니다. 뭐를 가져요? 유머 감각을 가진 남자를 좋아합니다. 자, he knows an online shop. 그는요, 한 온라인 가게를 압니다. rents, 빌려주는 거죠. 임대하는, 즉 임대하는 가게를 안다라는 거예요. 스노보드 장비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요. 자, 이게 소유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뒤에 명사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가요. 항상 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짝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뒤에가 동사 단어가 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명사 주어에다가 동사 들어가고 뒤에 목적격이 빠졌거나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문제 푸는 경우는 요런 것들을 갖고 문제를 많이 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자 지금 보시면 이 동사 단어가 바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잠깐 보세요. 여기 명사가 있고 여기 동사가 있으면 뒤에 반드시 어떤 또 명사 단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사가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그러면 보어나 목적어가 될 건데,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완전한 문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표는 세계에서 유명한 배우가 되는 것이다. 그냥 보면 말 되죠. 그죠? 근데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목표를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을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보세요. cover is red래요. 덮개가 빨간색이래요. 선생님 그럼 진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뭐 문제 풀 땐 그렇게 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근데 목적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 하는 거, 요거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계속하겠습니다. 중간에 끊겨가지고요. 자, 여기서 지금 목적격을 갖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she has a toy. 자, 이렇게 나눠놓고 whose color I don't like.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은 그녀는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색깔을 가진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보세요. 요걸 요렇게 끊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무슨 뭐 명사, 동사 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나마 그러면 선생님 그럼 얘를 일로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할까요? 자, 어쨌든 그래서 무조건 여기 whose 명사 다음에는 이렇게 동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경우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거. 물론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말 복잡한 고등학교 구문 독해에서나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외워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나 whom, which, that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여기 who나 whom이라고 얘기할 때 who 보통은 주격하고 목적격은 둘 다 wh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whom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뭐냐면은 전치사 단어 뒤에 붙을 때는 반드시 whom으로 써줘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죠? 명사, 동사,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빠져 있는 거, 요런 구조나 명사, 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경우, 여기 명사들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부분의 쌤들이 말한 주어 동사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은 이가라고 이렇게 해석할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관계대명사는 동사하는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 잠깐 보면은 아까부터 쌤이 쭉 얘기하던 게 동사하는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 여자, 어떤 여자, 네가 봤던 여자야. 네가 봤던 여자는 wasn't my teacher. 그러니까 내 선생님이 아니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일 앞에 있는 명사들은 대부분 진짜 주어 역할을 하는데 보통은 은으로 말끝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접속사 같은 관계대명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앞단에서 배웠던 접속사 단어 뭐 while, when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뒤에 나오는 이 명사는 보통은 이가라고 보통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이제 문제 푸는데 크게 조금 나아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것의 의미이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한다. 그래서 해석은 무조건 것. 정확하게 말하면 하는 것. 그러면 what 뒤에 무슨 동사가 있으면은 동사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죠? 뭐뭐시 뭐뭐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사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정리를 해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내려갈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I know a boy 이렇게 해놓고 뒤에 lived라는 동사가 바로 들어갔죠. 그러면 정답은 who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the meter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샀대요. 그리고 동사 단어 또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끊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샀던 뭐니까 그럼 앞에 보니까 거울이죠. 그러면은 얘는 뭐밖에 안 돼요? which 또는 that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I really like that죠. 앞에 동사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she gave it to me. 그녀가 나에게 줬대요. 그러면 여기도 뭘 줬는지 몰라.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러면 결국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what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what 같은 경우는 앞쪽도 명사가 안 들어가고 뒤쪽도 뭐가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구조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번 갑니다. Made me angry was 합니다. 자, 여기서 답은 what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that으로 들어갈 때 뒤에 동사가 나왔으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선행하는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what이 됩니다. 자, 2번 She was the only girl 하는데 the only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the only의 경우에는 that을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that을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the information which what 그랬어요. 딱 보는 순간 which라고 아셔야 됩니다. 왜? what 앞에는 명사가 안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바로 which라고 답을 하면 되겠고, 자, he gave me a teddy bear 합니다. 그는 나에게 테디베어 하나를 줬습니다. 자, 그래 놔놓고 뒤에 얼굴 명사 나왔고 was 비동사 나왔고 매우 귀엽대요. 그럼 명사도 나왔고 동사도 나왔고 보어 역할하는 그 형용사도 또 나왔네요. 그럼 우리가 문제 푸는 방식에서 그나마 말이 되는 거.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whose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번 What is the name of the boy whom which we met yesterday? 자, 우리가 만났던 소년의 이름은 뭐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세요. 우리가 meet라고 하는 단어는 상식적으로 주어랑 목적어가 이렇게 있으면 둘 다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줘야 되죠. 내가 사람을 만난다고 얘기하지 내가 에어컨을 만난다 뭐 이런 경우는 뭐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따로 언급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넘어가 볼게요.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나는 젊은 커플을 만났는데 꿈이요 전통적인 집에서 사는 거래요. 그러면 보니까 who가 나왔는데 쌤 dream 이거 동사 아닙니까? 자, 동사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동사가 지금 여기 또 있지요. 맞지요? 그래서 여기서 동사가 지금 누구를 꾸며주냐면 dream을 꾸며준다. 그럼 이 dream은 명사죠. 그러면 얘는 결국은 뭘로 바꿔줘야 돼요? 소유격으로 해줘야 되니까 whose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럼 2번 The performance what the singer gave last night 합니다. 자, the performance 공연이라는 명사인데 어라 뜬구름 잡게 what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what은 당연히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that 또는 which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rian didn't understand that the teacher said in English입니다. 자, 브라이언은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뭘 말했는지도 없고 뭘 이해하지 않았는지도 없어. 그러면 양쪽 다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얘는 what으로 바꿔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he saw an old friend. 그는 오래된 친구를 봤습니다. 어라 사람인데 위치가 들어갔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who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하는 거. 물론 that으로도 써도 되긴 하지만은 that이 맞다 해버리게 되면 위치도 맞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who라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기초 공사 한번 가볼게요. I have a parrot. Its feathers are very colorful and attractive. 나는 앵무새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깃털이 매우 화려하고 매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겹치는 놈을 확인해 줘야 되겠죠. it하고 parrot입니다. 근데 it에 지금 어퍼스트로피가 없다는 얘기는 이게 그것의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거는 그대로 쓰면 되고 여기 it를 이제 관계대명사 소유격인 whose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feathers are very colorful 그 다음에 and attractiv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The newspaper was when it was delivered this morning 합니다. 자, 보니까 여기 it이 대명사 가리키는 게 신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쓰려면은 요 대명사가 요쪽으로 붙어야 되겠죠. 근데 얘만 따라가요. 민족의 대이동으로 시작해서 이까지 다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the newspaper 그 다음에 여기 it은 이제 뭐예요? 뒤에 동사 단어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which 또는 that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was delivered 그 다음에 this morning 요까지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마지막 남은 젖었다 하는 거 was wet 요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The reporter interviewed the woman. 자, 그 기자는 한 여자를 인터뷰했어요. 뒤에 보니까 그 여자가 1등을 했대요. 대회에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당연히 기자가 아니겠죠. 그리고 기자는 솔직히 남자인지 여자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얘기하는 거면 지금 여기서 바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기자는 인터뷰했습니다. 한 여자를요. 그 다음에 이 she를 뭘로 바꿔요? 바로 who로 바꿔버리면 되죠. 그래서 who won first prize 그 다음에 in a contest 뒤에 contest까지 이렇게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썼다고 누구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시오. 자, 요런 게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들어가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뭐뭐는 뭐뭐가 있다. 명사는 명사가 있다. 이러면은 대부분 have 동사를 많이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I have 다음에 뭐가 있더라?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자친구. 그럼 남자친구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a boyfriend예요. 그 다음 뒤에 보니까 나와 취미가 같은 이래.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같은 취미를 가진이죠. 자, 가진이라 그랬어. 그러면 가진이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뭘 가졌다고요? 취미가 같다고요. 그러면은 whose 그 다음에 취미 어디 있습니까? hobby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 취미가 같다 했으니까 그럼 같다, 같은 상태이다. is. 그 다음에 the same.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the same as mine. 그러면 내 것과 같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달 위를 걸은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럼 여기 뒤에 주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사람이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 the first. 그 다음에 man.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뭐예요? 달 위를 걸은이에요. 자, 달 위를 가는 거는 명사 목적어 자리고 걸은이 동사죠. 그럼 동사 단어가 바로 나와야 되니까 바로 뭐가 들어가야 돼? who. 그 다음에 걸었대요. 어디를요? 위를요. on the mo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who가 없죠. 그럼 이 who 대신에 뭘로 바꿔야 돼요? that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책 가격을 비교해주는 웹사이트는 유용하다. 자, 항상 여기서 명사 은는을 먼저 보셔야 돼요. 명사 은는. 그럼 명사 은는이 뭐가 있죠? 웹사이트가 나와 있죠. 그럼 웹사이트부터 먼저 해볼게요. The website. 자, 그 다음에 유용하다. 유용하다 일단 따로 빼볼게요. 그럼 뭐뭐 하다인데 형용사 하다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일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해줘야 돼요? 책 가격을 비교해주는. 그럼 비교해준다 하니까 일단 compares 넣어볼게요. compares 넣고요. 그 다음에 책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책 가격. 그러면은 compares. 그 다음에 prices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얘를 비교해 준다 그랬으니까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which가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책 가격을 비교해 주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책 가격을 비교해 준다. 그러면은 더 넣었고 웹사이트 넣었고 which 넣었고 그 다음에 compares 넣었고 그 다음에 prices 들어갔는데 더가 빠졌죠. 그럼 더를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는 관계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관계부사를 일단 설명하기 전에가 아니고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자, 관계부사는 마찬가지로 관계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관계는 하는데 부사 역할이에요. 그럼 부사 역할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사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의 어떤 자격을 가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부사 뒤에는 뒤에 어떤 문장 구조가 완전한 문장의 구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부사는 관계 대명사하고는 다르게 뭔가 그 특정한 단어들의 묶음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묶음들이 뭐가 있는가 지금 바로 가볼게요. 자, 시간을 나타낼 때는 보통 우리가 when을 많이 쓰고 장소를 나타낼 때는 저거 뭐죠? where를 씁니다. 그 다음에 why 같은 경우 이건 이유를 나타내는 거는 why를 많이 쓰고 방법을 가리킬 때는 how를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I met her. 요거 하나만 딱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whe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선행하는 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명사들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은 시간인데 무슨 시간이에요? 내가 그녀를 만났던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장소로 얘기할 것 같으면 똑같습니다. 장소가 들어가고 where를 쓰고 I met her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그녀를 만났던 장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why는 당연히 뭐예요? 이유와 관련된 얘기니까 why가 들어가면 내가 그녀를 만났던 이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뭔데? 좋아서 뭐 이런 거죠 그냥.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how 같은 경우도 만약에 how를 이렇게 넣게 되면 I met her 해볼게요. 내가 그녀를 만났던 방식. 그럼 어떤 방식으로 만났느냐? 뭐 이런 얘기죠. 뭐 차 타고 만났는지, 뭐 기차에서 만났는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 경우는요. 보세요. 하나 설명 들어갈게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time, day, year 등이 선행하는 명사가 된다. 그러면은 뭐 day는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아니면 1월 25일 뭐 이런 것들 다 되겠죠. 그다음 year은 뭐 1992년, 뭐 1980년, 2020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항상 뒷구조가 완전한 문장으로 되어야 이 관계부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장소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다가 관계사를 뭘 넣어야 될지 모르는데 뒤에다가 I know만 딱 넣었다 칩시다. I know. 나 알아요. 뭘 알아요? 뭘 아는 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는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를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뭐는 뭐뭐를 한다. 완전한 문장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장소나 시간을 쓴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지금 쭉 보고요. 특히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지금 when도 그렇고 where도 그렇고 why도 그렇고 선행하는 명사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마지막 how 같은 경우는 the way와 how는 함께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따로 설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how 대신에 the way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내가 그녀를 만났던 방식 이렇게 되는 거죠. 아예 그냥 해석을 방법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관계부사지만은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기말 때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했었잖아요. 이때 우리가 뭐 when이나 뭐 how나 아니면 why나 그 다음에 where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요.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없었어요.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 명사 쓰고 동사 쓰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어가 들어가면 항상 해석이 뭐뭐가 뭐뭐를 의문사 하는지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다른 것은 그 해석 자체가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가 어디 위에 붙어 있느냐, 어디 옆에 붙어 있느냐, 또는 어디 사이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논리로 치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who하고 which 같은 경우도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없으면은 얘들이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해석을 하든 어느 것이라고 해석을 하든 그리고 what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리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든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구분을 잘 지어 주셔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부사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체크업 1번입니다. I remember the day 합니다. 자, day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답이 뭐밖에 없겠습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when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자, this is the house라 그랬어요. 그럼 house라는 장소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뭐밖에 없겠습니까? where밖에 없겠죠. 그 다음 세 번째, that is the reason. 그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인데요? why.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생략될 수 있다라는 말에다만 포인트를 두세요. 그래서 지금 the place where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생략 가능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생략 필수가 아니라 아까 했던 여기는 생략 불가입니다. 불가는 아예 안 된다는 얘기고 가능이란 말은 그러니까 생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는데 the way와 how는 무조건 같이 안 쓴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텝 1으로 가볼게요. 자, 1번. 자, 2020년은 바로 그 해입니다. the year 나왔죠? 그러면 답이 when으로 들어가는 거. 자, 2번. A lot of foreigners want to know. 자, 이번에는 보세요. 알기를 원한대요. 근데 the way how하고 how가 들어갔죠? 자, the way how는 같이 못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how. 자, this is the factory. 자, 이것은 공장입니다. 그럼 공장이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where. 그 다음 do you know the reason? 너는 그 이유를 아니? 이유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은 why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관계부사를 쓰시오.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앞에서 지금 요 설명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관계부사가요. 뭐 더하기 뭐가 될 수 있냐면은 경우에 따라서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의 관계대명사는 대부분 위치가 나와요. 왜냐면은 사람을 갖고 얘기하는 끊어서 관계부사는 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치사가요. 대부분 장소를 나타내는 거, 시간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이유를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까지 들어갈 수 있고 플러스로 방법을 나타낼 때도 보통 어떤 위치를 많이 쓰냐 하면은 in which라는 표현을 많이 써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I saw the house in which Michael Jackson had lived 하니까 여기 in which를 뭘로 바꾸면 돼요? 장소 들어갔으니까 where로 바꾸면 되죠. 이거 여러분들 한 번씩 못 푸는 경우 있는데 있는 단어 밑에 있는 것들은 바꿀 필요 없잖아요. 얘도 있는 단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바꾼 단어만 안 내려온 단어만 바꿔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 2번 This is the way. This is 그대로 있죠. He solved the difficult puzzle. 그대로 다 있죠. 그러면 the way니까 얘를 뭘로 바꿔요? 그렇죠. how로 바꿔주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do you know the day on which 합니다. do you know the day 그대로 있고요. The pop art exhibition will be held 그대로 있죠. 그러면 뭐예요? on which만 바꾸면 되는데 앞에 day가 있으니까 얘는 when으로 바꿔준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He didn't know the reason. 그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무슨 이유요? For which 들어갔죠? 양쪽 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관계부사 why로 바꿔주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쓰시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겹치는 두 놈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관계대명사는 대명사 찾으면 된다 그랬죠? 요거는 부사 단어를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있는 then을 제일 앞으로 빼서 얘를 when으로 바꿔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써보면 이렇습니다. Tomorrow is 생략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다 써라 이런 얘기예요. The day 그 다음에 then을 뭘로 바꿔요? when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the shopping mall 그 다음에 will start this big sale 요까지 써줘야 됩니다. 마지막은 sale로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then은 앞으로 빠져서 when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I don't know the reason 합니다. I don't know the reason 자 I don't know the reason 요까지 썼어요. 그러면 reason으로 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요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요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다 오게 되면은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로 for which가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관계부사를 쓰라 그랬으니까 얘는 why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my grades are lower 그 다음에 than I expected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내 성적이 더 낮은 이유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 the way 나왔죠? 그 다음에 in this way 나왔어요. 그러면은 the way how는 같이 쓸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the video clip shows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사나 관계부사를 생략하지 말 것이라 했는데 얘는 어쩔 수 없이 관계부사 하나만 써줘야 돼요. 그래서 rice cakes are cooked 자 요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the way how는 같이 못 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 볼게요. 그는 나에게 그가 전화하지 않은 이유를 말했다. 그는 he 말했다. told 나에게 me he didn't call me 그가 전화하지 않은 요게 지금 여기 다 들어가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를 써야 됩니까? 이유를 말했다. 그럼 이유 어떻게 해야 돼요? the reason 그 다음에 이유 관계부사 뭐 들어가야 되죠? why 이렇게 들어가는 거. 당신이 컴퓨터를 어떻게 고쳤는지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내 컴퓨터를 그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이 어떻게 고쳤는지 요걸 넣으면 되죠. 근데 의문사 역할하는 어떻게가 지금 여기 들어갔어. 그 다음에 당신이 you 그 다음에 고쳤답니다. 이거 고쳤다 알겠죠? 그래서 fixed로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처음 새 차를 운전했던 그날을 잊을 수 없다. 나는 I 잊을 수 없다. can't forget I first drove my new car
처음 내 차를 운전했던 요게 지금 여기 다 들어가죠. 그럼 남아있는 게 그날밖에 없어. 근데 칸은 세 칸이야. 그럼 그날이니까 the day. 그 다음에 관계부사 when. 요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4번 여기가 내 선글라스를 산 그 가게이다. 여기가 이다.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요? 그 가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가게니까 the store 요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내 선글라스를 산 요게 들어갔으니까 관계부사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where이 들어가야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일단은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닛 3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의해야 할 관계사. 이제 독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주의해서 이제 봐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관계대명사의 생략입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지 알아서 잘 돌아가시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비동사가 이렇게 생략이 돼줘야 되는데 자, 이게 어떤 생긴 꼬라지에서 이게 가능한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일단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일단 앞에 명사 단어 들어가요. 근데 뒤에도 명사 단어가 들어가요. 그리고 뒤에 동사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끊겨서 들어가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사, 명사, 동사 여 순서로 되는 경우라면 물론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명사를 제외하고 뭐 고객 만족 이런 거 제외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뭐뭐가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고등학교 독해 과정에서 계속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천일문 때 또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거는 어떤 것이냐?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비동사는 뒤에 뭐가 올 때? 형용사 분사구가 올 때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때 형용사 분사구가 수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미 분사 공부하면서 분사 즉 ing나 아니면은 과거 분사 ed 즉 다른 말로 pp라고 얘기하죠. 얘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랬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뭐라 그랬냐면은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생략되었다라는 게 설명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에 대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자 문제는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좀 가볼게요. 자 명사 다음에 어떤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ing 어떤 경우 과거 분사 pp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한 서술어 형용사 뭐 like a shame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 요런 것들도 바로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 뭐뭐 하고 있는 저거라 뭐뭐 하고 있는 명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뭐뭐 된 명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용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뭐 상태인 명사.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치사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디 어디에 있는 명사.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마지막 뜻은 명사로 다 끝나요. 마지막 뜻은. 이게 고등학교 들어가면 엄청 중요하다. 해석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면 고등학교 시험은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하고 관계사의 계속적용법은 잠깐만 껐다가 넘어가.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앞이나 관계사절 끝에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쓰인 경우는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다. 요거는 포인트를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전치사는 항상 명사 단어가 짝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치사는 뒤에 명사 단어랑 항상 짝을 이루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tell me about the man 이렇게 나놓고 with whom you fell in love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를요, 여러분들 해석할 때는 자, tell me about the man 그 남자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네가 사랑에 빠졌던 그 남자예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들어갔다고 해서 굳이 뭐 함께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해석을 간결하게 할 것 같으면은 그냥 뭐뭐 했던 명사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그러면 굳이 함께를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뭐 그냥 함께 네가 사랑에 빠졌던 남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됐습니까? 그러면 또 직역하면 이래요. Tell me about the man 그 남자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아, 그 남자와 함께요. 네가 사랑에 빠졌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이게 실용적인 뭐 예를 들어서 회화나 이런 거에서는요 의도 자체를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는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또는 that을 쓸 수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whom은 가능한데 who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who 자체가 주격 목적격 둘 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만약에 대명사 하나 넣어볼게요. with 다음에 he가 맞습니까? with 다음에 him이 맞습니까? 보통 그와 함께 얘기할 때 얘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격을 무조건 지켜준다 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요 얘를 그냥 뭐 who를 그대로 쓰거나 that을 그대로 쓰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전치사를 뒤로 보내면 돼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뭐 5문장으로 이렇게 뭐 다 쓰시오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나 문제집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요즘 이제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 선행사 즉 앞에 있는 명사에다가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일 때 사용하고 그때 관계사 앞에는 콤마를 붙인다고 얘기합니다. 콤마를 안 붙이는 경우라면 대부분 동사는 명사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콤마가 있는 경우는요 뭐뭐뭐뭐뭐 했는데 그래서 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 좀 순차적으로 넘어간다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바흐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는 불렸어 뭐라고 클래식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새 노트북을 샀는데 그거는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콤마 들어가는 경우는 대부분 해석들이 뭐뭐는 뭐뭐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요거 별표 치세요.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 위치는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취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이 위치 뒤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미하다 이런 뭐 내용이 들어가요. 위치 다음에 means 다음에 that 쓰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 들어가는 요런 구조.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A를 받았어. 그게 뭘 의미한다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걸 의미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위치는 앞문장 전체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게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생략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안 되냐면 아마 여기 설명이 있을 건데 어라? 없네? 자, 요것도 있을 건데요. 요렇게 콤마 들어가는 경우도 뭐를 쓸 수가 없어요? that은 불가합니다. 적으세요. that 사용 불가. that은 쓸 수가 없다라는 거.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은 요 두 놈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when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때 where는 그리고 거기서 요렇게 해석을 해서 쭉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까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개념 설명. 자, 그러면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가보겠습니다. 자, 1번에 들어갈 말은 뭐겠습니까? from이 일단 여기 있네요. 그럼 탈락되는 놈은 일단 B는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그녀의 엄마가 왔다라고만 얘기했지 어디로 왔다는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C번도 탈락. 그래서 정답은 A 이렇게 됩니다.
2번 그는요 두 마리의 고양이를 가지고 있어요. 얘네는 블루 아이즈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which를 쓰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해글을 읽다 보면은 이런 애완동물 고양이나 개를 사람 취급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문법에서는 원래는 사물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스텝 1 가보겠습니다. 자, this is an island. 이곳은 섬입니다. 여기 on이 있네요. 그러면은 얘는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줘야 되겠죠. 관계대명사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에는 대시 안 들어간다 그랬고.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지금 sitting이냐 is sitting이냐인데 진짜 동사 is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면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여자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인 클라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내 여동생은 내 치마를 입었어요.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게 나를 화나게 만들었대. 그럼 치마가 나를 화나게 만든 겁니까? 치마 입었던 여동생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까? 당연히 내용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what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갑니다. 콤마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 tomorrow we are going to the valley. 자, 우리는 계곡으로 갈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when과 where이 나왔어요. 우리가 수영을 하고 낚시를 하는 장소가 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where이 되더라. 자,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괄호로 묶으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략할 수 없으면 X 표시하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명사, 동사 요 순서 들어가면 생략 가능한 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명사, 그 다음에 ing, 과거분사, 그냥 형용사,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 요런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X는 X입니다. 자, 1번 가볼게요. which입니다. 앞에 명사 있어요. 어라 근데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죠? 그래서 얘는 X. 2번은 which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were taken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which were 생략 가능하죠. 얘는요. 그죠? 주격하고 비동사 같이 들어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은 the woman입니다. 명사입니다. I 명사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that은 생략이 가능. 그 다음에 4번은 보세요. 코알라인데 관계대명사 주격 나왔고 비동사 같이 나왔죠. 요것도 생략 가능. 뒤에 eating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은 생략 불가. 바로 콤마 들어갔으니까. 그죠? 자, 두 의미가 같도록 관계사를 이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나는 문자 메시지를 KT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답이 없었습니다. 자, 요거는 접속사 대명사 바로 묶으면 되니까 who didn't reply. 자, 그 다음에 2번 My family went camping near the river and there 그럼 뭐예요? 묶어서 where이죠. Where we slept for one night. 와우. 좋겠다. 자, 그 다음에 3번 He made a lot of cartoons and they 그러면 얘는 which이죠. Which are still loved children. 내가 이렇게 썼다고 너도 이렇게 쓰지 말라 그랬다. 자, 그 다음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의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강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모두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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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여기 뭐예요? The teacher. 맞아요. 그 다음에 everyone. 맞네요. 왜냐면 뒤에 likes가 있으니까. In my school. 자, 그 다음에 나는 어제 면으로 만들어진 파자마를 구입했다. 파자마를 구입했다. 만들어진. 그럼 만들어진 made. 그 다음 뭘로 만들어져요? from. 그 다음에 cotton로 만들어졌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자, 그가 지난번에 당신이 말했던 요리사인가요? 그가 바로 요리사인가요? about. 그럼 about 들어갔으니까 about 다음에 뭐 들어가야 돼요? 요리사니까 whom. 그 다음에 지난번에 네가 말했죠? you. 그 다음에 말했던. 지난번에 말했다니까 당연히 talk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나는 방송국에서 일했는데 거기서 나의 아내를 만났다. 거기서 where. 나는 만났다. my wife를요. 됐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도 일단 요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토대로 해서 한 번쯤 정리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추가 영상은 좀 이따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